네, 안녕하세요. 댕규양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금리 인상은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인상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기보다는 금리 인상기가 되면 금리 인상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금리 인하기였단 말이죠. 금리 인하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있었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이 그동안은 옳은 전략이었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기가 되면 반대의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말이, 이제 막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냥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야 너 나한테 3% 이자를 쳐서 줘라. 그럼 이게 이제 금리라 이게 금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나는 나중에 103만 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금리를 받아서 돈을 받아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의 돈의 가치와 미래의 돈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또 금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금리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약간 출렁이 거렸는데 시장이 출렁거렸던 이유는 금리가 인상된다는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과연 속도가 얼만큼이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시장이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 네, 이제 뭐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강한 조정으로 봐야 된다. 그 조정에 대한 빌미를 이번에 금리 인상이 채워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늘 항상 투자자들의 몇 수를 훨씬 더 내다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뭐 시장의 수를 앞서가는 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 수를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가 너무 밀려버리면은 이제 투자 실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 이거 좋다, 뭐가 좋다, 눈에 좋고 눈과 귀로 들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좋은 정보다, 뭐 좋다, 뭐 아니면 나쁘다는 것도 이미 선반영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쁜 게 선반영이 되었다면 주식 가격이 오히려 쌀 수가 있겠죠. 다만 나쁘다는 게 됐다, 주식이 싸다, 그것만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악재가 나와서 주식 싸졌다. 그러면 이 주식을 살려면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다, 이익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자기만의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게 확신이 들어야 투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일반의 그런 기대치, 기대감, 그런 정보, 생각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이 수십 배 수를 앞을 내다보고 주가에 반영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이렇게 이제 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를 사야 되고 금리 인상기에는 가치주를 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가치주는 그럼 여기서 어떤 정의를 내리냐면 일반적인 가치 투자, 이 세상에 가치 투자를 참고적으로 이 세상에 가치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거에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누군가는 실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재무적인 가치, 실적, 거기엔 실적도 들어가겠지만 뭐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자산 가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뭐 경영자의 가치. 예를 들어 뭐 JYP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는 이유는 나는 박진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CEO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투자죠. 근데 어떤 사람은 JYP는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이제 실적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금리 인상기에 말하는 그런 가치주는 금리 인상기에 말하는 가치주는 이제 그동안 너무 불황이었어요. 너무 불황이었고 구조조정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익이 안 나오죠. 대신에 뭐 자산은 남아 있으니까 자산은 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뭐 자산 대비 BPS 대비 PBR을 적용을 해서 이거는 뭐 PBR 1배 미만으로 자산 가치에 비해 청산 가치에 비해서도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를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치주가 자산에 비해 싸다. 이래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평가된 종목들은 널려 있는데 그게 주가가 오르려면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싸게 샀는데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익 턴어라운드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성장 가치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가치주가 좋다라고 하던데 모든 가치주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성장 가치주,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성장 가치주만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로나 가치주도 있습니다. 코로나 가치주는 뭐 하냐면 여행, 항공, 숙박 뭐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불황기 그리고 구조조정 이런 걸 하는 업종을 얘기를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행, 항공, 숙박, 뭐 면세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가치주가 되겠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 원리는 금리 인상 가치주든 코로나 가치주든 원리는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결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좋아져야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그래야 또 증시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치주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성장 가치주만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 가치주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성장 가치주가 훨씬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굳이 이익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는 가치주를 사서 작은 순위로 올릴 바에야 성장 가치주를 사는 게 낫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다음 오랜 불황 구조조정. 이거는 지금 보면 뭐 조선, 철강, 뭐 해운,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가치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2011년 이후 10년 불황이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했고요. 이런 업종에 속한 기업들 중에 이제 금리 인상기가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그 금리 인상기가 종료가 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 들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증시를 잠깐 보면요. 증시가 다 좋았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증시 상승기에는 과거의 역사 데이터를 보면 금리는 상승을 하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가치주는 경기 민감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까요? 그 금리 인하기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죠.
그동안 계속 금리 인하기였죠. 뭐 2011년 이후에. 그래서 보시면 98년 외환위기 때 IT 랠리가 왔죠. 98년 IMF 이후 IT 랠리. 그래서 모든 위기는 나중에 결국 제자리를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냐면 이런 경제 위기,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뭐 코로나 위기 이런 게 오면 그럼 뭐 정부나 이런 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이라도 하겠죠. 결국 그런 이유로 인해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금리를 뭐 어떻게 하든 달러를 풀든 뭘 하든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좀 뭔가 그런 그 회복에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그 후폭풍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임시 방편이 되더라도 수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증시는 계속 하락할 땐 계속 하락할 것 같지만 결국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정상화가 뭐 기간은 좀 다르겠지만 정상화가 된다. 이번에 그 코로나 위기 때 그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아, 이거 옛날에도 내가 뭐 외환위기 때 보고 금융위기 때도 보고 뭐 유럽위기 때도 보고 다 봤는데 결국 나중에 다 회복이 되더라, 증시가. 이게 오랜 그런 과거 데이터를 통해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개인 투자들이 대규모 들어온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뭐 유동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걸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 언론에 하고 있죠. 근데 그 2000년대 IT 버블 때를 보면은 그때는 뭐 인터넷주라고 하면은 뭐 수십 배가 기업이 오르고 주가가 그랬는데 그때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시중금리가 6.5% 정도 됐는데 실적이 받쳐주지가 못하니까 어느 순간 이거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제 버블이 터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9.11 테러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기업이 정상화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증가하지 못해서 9.11 테러 이후 반등을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3년까지 경기가 그렇게 또 좋지 않았는데 또 사스가 그때 터졌죠. 그 다음에 카드 사태도 있었고, 그때가 이제 금리 1%로 이제 내려가는 시대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 경기 회복, 2003년부터 2007년부터 경기 회복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도 있었죠. 랠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랠리 도중에 2004년에 차이나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이제 이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들은 알거든요. 우리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을.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경기 과열 양상에 따른 긴축 모드에 또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 지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이 이미 앞으로 경기 좋아진다. 앞으로 뭐 3, 4년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오버를 하다 보면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으니 긴축 모드를 좀 가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중국이 긴축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쫄기보다는 그 중시가 상승할 때 자연스러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중국의 긴축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감을 잡아 나가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그때는 참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외부 요소에 많이 뭐 지금도 흔들리고 있지만,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한국 경제 포트폴리오가 여러 업종 산업으로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고 더 탄탄해졌다. 그리고 기업들의 자산 가치도 많이 증가를 했다. 여기에 더해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개인의 자본력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증시 자체가 외부 요소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면 금리 인하기에는 그래서 성장주가 많이 오르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성장주란 뭐냐? 근데 뭐 가치주 뭐 성장도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주라는 게 결국 성장 가치주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익 턴하는 결국엔 주가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성장주든 가치주든 결국 기업이 이익이 증가를 해야 주가가 오르고 기업의 이익이 하락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죠. 이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주식의 탄생 자체가 이익에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마진이 이 나오는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고 마진이 안 나오는 회사의 주가는 내려간다. 예,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항상 이익을 쫓아가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금리 인하의 성장주는 무엇이냐? 혁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뭐 쿠팡, 뭐 카카오 이런 게 이제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뭔가 변혁을 일으키는 기업.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성장주다.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가 성장주에만 수급이 몰린다. 왜냐?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주들이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투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혁신기업이 맞냐? 아니면 제조업 가치기업이 맞냐? 당연히 제조업 가치기업이 훨씬 많죠. 근데 이 훨씬 많은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혁신기업에만 수급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가 올라가죠. 성장주의 퍼가. 그래서 금리 인하기 때는 이거 비싼데 비싼데 아니야 이제 이 비싼 가격이 적정 주가야 이렇게 하면 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기의 성장주 이제 고퍼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의 성장주들이 조정을 많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 성장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고퍼 유지 되겠냐? 이 이제 의문이 나오는 거죠. 고퍼가 유지 되겠냐? 수급이 가치주로 몰릴 텐데 몰리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돈도 뭐 이번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무한대로 돈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 한정된 자본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본에서 투자를 하려면 이걸 살려면 다른 걸 뭔가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뭔가를 살려고 하면 그럼 가치주 그동안 안 샀던 이 성장 가치주를 살려면 어떤 무언가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고퍼가 유지된 성장주를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그동안 뭐 고퍼를 유지했던 기업들이 퍼가 좀 낮아지는 이거를 이제 멀티플 하향이라고 하죠.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면서 뭐 한국에서는 기존에 이제 성장주라고 했던 뭐 2차 전지, 반도체, 5G 이런 쪽에 이제 이 상대적으로 이번 조정에 증시 조정에 가치 조정을 받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금리 인상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 증시 데이터를 보면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증시 상승을 함께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그동안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시키기 위한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최근에 이제 그 조선을 보면 선박 회사들 그러니까 조선의 발주를 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예측을 잘 할 가능성이 높은 게 뭐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이 틀려도 뭐 크게 타격이 없지만 이 선박 회사들은 경기 예측을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고 좀 뭐랄까 절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경기 예측을 해서 발주를 냅니다. 근데 그 발주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앞으로
2, 3년 동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좋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정부 정책 당국들도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는 것을 보니까 아, 아, 2, 3년은 앞으로 2, 3년은 경기가 좋겠구나. 이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겠구나. 금리 인상기. 그러면 이, 이 지금 이 느낌의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과거 경기 침체 금리 인하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짜기보다는 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자체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증시가 금리 인상기에 상승을 하고 금리 인상기에 맞는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나가자. 네, 이게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